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 가셨을 때 혹시 지진을 거기서 경험할 경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8월 초쯤이죠. 일본에서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엄청난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서 저한테 대응 요령, 지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대응 요령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대응 요령을 좀 유튜브로 컨셉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진 대응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8일 날 일본 큐슈 앞바다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난카이 대지진이 언젠가는, 거의 30년 이내에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진도 8 내지 9, 내지 8보다 조금 못한 7.5에서 이렇게 이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은 엄청난 피해 회오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포를 계속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8일 날 큐슈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혹시 이게 난카이 대지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본이 긴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강진 사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또 올해 올 봄 1월 달에 있었던 노또 지진, 또 그 전에 한신 대지진, 이런 큰 지진이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유명한 관동 대지진,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이런 지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좋은데 지금 최근에 금년 들어서 지금 전반기에 400만 명 정도가 일본을 방문했고, 한국 사람들이, 또 후반기에 적어도 400만 명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년에 800만 명,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일본을 여행하는데, 그럼 여행 중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행 중에 이동 중이다. 이동 중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현지에서 바로 교통편 이용 시는 교통편을 그대로 중지를 시키고 바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차량에서 그대로 내려서 도로변에 차량을 타고 가시는 경우는 차량 스톱해서 바로 도로변으로 피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칸센 같은 경우에는 열차 당국에서 대피 요령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인물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과거부터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투숙 중이다. 이럴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책상 밑이나 침대 밑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보호는 주변에 방석이나 아니면 푹신푹신한 걸 가지고 머리를 일단 둘러싸고, 그 다음에 정신을 약간 차려서 자기 방에 가스가 켜져 있는지, 화재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가스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출입구를 보고 출입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데는 화장실하고 계단이 안전한 편입니다. 화장실은 뭐가 떨어질 게 별로 없죠. 또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투숙 중에 두 번째 요령은 여러분들이 신발을 반드시 신고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급하면 신발을 안 신고 뛰어나가는데 유리가 나중에 산란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가고, 그 다음에 계단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에어매트가 그 호텔에 혹시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건 호텔에 들어가시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완강기, 10층 정도 되는 건물은 대부분 완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로프를 비치를 해 놓습니다. 투숙지에서 에어매트, 완강기, 로프 비치 여부를 미리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막상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고층, 아주 50층 이런 건물은 반드시 피신층이 있습니다. 그 피신층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스톱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스톱 내에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지진이 일어나면 엘리베이터는 타시지 말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일단 투숙지 건물을 이탈을 해야 되겠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 운동장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죠. 그런데 도심에서 공원 운동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있는 것 같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교적 개활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동을 하셔가지고 당분간 거기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할 것은 담장, 그리고 간판, 유리창, 그 근방에는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를 했을 경우 일본 주민들은 그 대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같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변에서 문제입니다. 해변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는 즉각 가장 중요한 건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변에 고층 건물 그리고 산 이걸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3층 건물, 4층 건물 있으면 바로 3층 건물, 4층 건물 옥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쓰나미는 한 번에 걸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리고 한 번 걸쳐서 안심을 할 게 아니고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 장소를 다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 모든 촌락 이런 데서는 긴급 대피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런 거죠. 즉각 남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SNS, 일본 방송 중에서 NHK가 지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귀국 항공편하고 교통편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귀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귀국 항공편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지진 발생 때 가장 여러분들이 빨리 행동해야 될 요령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일행이 만약에 고립됐다. 여러분들이 어디 산에 가가지고 산속에 일행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마을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통역 지원 시스템 가동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통역으로 해가지고 일본인과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고립 상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면해야 되죠. 특히 이제 NHK 재난방송 문자 서비스 활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NHK 재난방송 그 문자 서비스를 봐도 한자로 대부분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 모르신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고 충분히 한자로도 의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행 고립 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만 공포감에 쌓인 게 아니고 지진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지진은 한번 일어나면 여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진이 수백 회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진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 착각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진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지진 멀미 현상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 때 자기가 상비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도 챙겨야 됩니다. 일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일본인들은 지진 대응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는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그리고 일본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은 거의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부분이 일본 대도시가 취약합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그 해안과 교통이 좋은 지역이 도시로 발달되기 때문에 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가 대부분 해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에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안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거죠. 선박 왕래가 가능한데 이 해안의 지반이 약합니다. 또 액상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액상화는 늪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 늪같이 그런 현상이 대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신주쿠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탄탄합니다. 이런 지역을 참고로 아시고 동경에서도 지반이 약한 데가 있습니다. 도쿄만 해변이죠. 도쿄만 근방에 또 오다이바 있죠. 그쪽 고층 건물은 상당히 지반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호기심이 사라질 겁니다.
또 지진 무용담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약간 허탈하다는 그것도 느끼실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 보면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공포,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겁니다. 또 하나 참고로 하실 것은 진도하고 매그니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5다, 매그니튜드 6이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매그니튜드라는 것은 절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매그니튜드 8이다. 그러면은 매그니튜드 8은 그 지진의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거고, 매그니튜드 8 중에서 어디는 진도가 7이었고, 예를 들어서 신주쿠는 진도가 7이었고, 오다이바는 진도가 9였고, 이렇게 각각 지역에 따라 틀린 게 진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도하고 매그니튜드 개념은 달리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지금 자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0배 이상 자연재해가 많죠. 제가 이번에 금년 8월 중에 NHK 뉴스를 통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자연과의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금수강사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겁니다. 일본은 늘 지진이라는 괴물과 또 괴물 친구 쓰나미가 계속 따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도 인식을 해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 여행 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